주시장은 별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. 저는 해외만 투자해요. 미국은 계속 올라갔지 않느냐.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해 본다고 보거든요. 한국에 박스권액이 있다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죠. 역사적인 순간이다.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특히 소액 투자가들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내 생각으로는.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주시장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받쳐줘야 되죠. 제도적으로. 퇴직연금을 통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퇴직연금부터 점검을 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주식 투자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. 내가 그동안 커피, 얘기했지만 커피를 함부로 마셨다든가 여행을 너무 많이 간다든가 비싼 백을 산다든가 그거 다 이제 투자로 바꿔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열풍은 당연히 이어질 거고 나는 이제 2020년 어느 정도 돈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.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침체가 오겠죠.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복리를 이용하는 거예요. 배당을 보고 투자하고 또 배당에 재투자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 큰 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. 불과 내가 10,000원으로 투자하지만 이 10,000원이 작은 돈이지만 지금은 복리 효과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되거든요. 그거를 믿는 거예요. 여러 번 내가 그 고발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데 속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본인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. 근데 본인이 전문가가 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남이 나보다 더 전문가라는 생각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. 근데 나는 주식에 투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.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. 특히 돈을 달라고 그러고 금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주겠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분이 절대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분도 그 전문가, 주식은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주식은 전문가가 아니라 훈련이에요. 롱텀,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는 훈련이 돼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고를 때 그 펀더멘털을 보고 고르는 훈련이 돼 있는지 그거예요. 근데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식 투자에 처음인 사람들,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기업과 동행한다. 아니면 동업을 한다.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,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, 벌고 있지 않은지, 과거 5년간의 매출액을 비교해 본다든가, 아니면 그 과거 5년 동안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지, 줄어들고 있는지, 또 그 회사가 만드는 상품이 어떤 건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고, 내가 이 기업과 동행할 만하구나.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려고 하지 않고 단기간에 보려고 하니까 그 차트를 보게 되고 또 펀더멘털에 관련되지 않은 거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하는 거죠. 그것보다는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큰 돈을 벌을까 안 벌을까 그게 더 관심을 갖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을 걸 걱정을 해요.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. 내가 오늘 한 주를 샀으면 내일도 한 주 사고 모레도 한 주 사고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보니까 내가 1,000주가 있구나. 그 10년 후에 가격을 곱하면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구나 알게 되죠. 그러니까 영어로 그 투자가가 인베스터잖아요. 인베스터가 돼야지 스페큘레이터가 되면 안 된다. 스페큘레이터는 점장이 같은 거거든요. 가격을 맞추는 점쟁이. 절대로 돈 벌 수가 없죠. 인베스터가 돼야죠.
저는 한국 주시장은 별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. 저는 해외만 투자해요. 이런 분도 있고, 아니면 이 비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분들도 있고. 근데,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요.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의, 그 투자의 성향? 이거에 결정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.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나쁘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싼 주식이 더 많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해외에 많으면 해외에 투자하는 건데 그 외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나는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있죠.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은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권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미국은 계속 올라갔지 않느냐.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한국에 박스권에 있다면은 박스권을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죠. 어떻게 보면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죠.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이 되죠.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미국이 당연히 더 비싸죠. 근데 앞으로 미국은 계속 더 비싸질 거다. 그건 개인의 차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주식이 더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냐. 그럼 한국 주식이 싼 거죠. 그러니 한국에 저는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거든요. 그 다음에 아직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거다. 그렇게 생각해요. 그거는 하나님도 몰라요. 그거를, 왜냐면, 나는 계속 투자할 건데, 2021년도 투자하고 2022년도 투자할 건데, 그거를,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. 이제 알고 싶어 하겠죠, 사람은. 근데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밥 먹듯이 투자할 건데, 2021년이라고 해서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을 것도 아니고, 적게 먹을 것도 아니고, 밥 먹듯이 내 라이프 스타일, 여유자금 계속 만들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죠. 근데 오히려 너무나 주식 시장이 너무 막 과열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죠. 꾸준하게 제일 무서운 시장이 1년에 뭐 7%, 8% 올라가는 시장이 제일 무서운 시장이죠. 근데 막 20% 올랐다가 또 막 30% 빠졌다가 또 20% 올라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하죠. 근데 꾸준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401k 덕분에 미국 시장이 그 30년, 40년 꾸준하게 올라갔죠. 중간에 뭐 리만도 있었고 뭐 블랙 먼데이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잖아요.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.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만 공매도라는 거가 순기능도 많거든요. 이게 과열되는 걸 막아주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공매도하는 사람이 팔 것 같죠. 공매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굉장히 위험을 지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버블이 끼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가 생기면 시장이 뭐 나쁘게 될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공매도라는 게 순기능도 있거든요.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또 그 버블이 끼는 거를 막아주고 또 다양한 방법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팔을까요? 그렇지 않아요.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리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리고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시장은 항상 unexpected라고 그러죠.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주시장이 좋아질 거다. 경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주시장이 좋아질 거다.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다 묻혀 있거든요. 그 묻혀 있던 문제들이 다시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또 생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기간이긴 하지만 뭐 트럼프가 대선에 이기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정치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는 있지만 예측하는 거는 그만큼
어렵기도 하고 부질없기도 한 거죠. 그래서 내가 주식이라는 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? 내가 노동만 가지고 노준비할 수 없거든요.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내가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. 주식시장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업을 소유하겠어요? 소유할 방법이 없죠.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그 노동만 일하지만 월급쟁이는 대부분 노동만 일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나한테 내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이거는 왜 그거를 진작 몰랐을까? 그러니까 1살 때부터 했었어야 되죠. 그러면 더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있겠죠.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. 그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.